5개 지역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며 시작된 파동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친박계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유승민, 이재호 의원 지역구 등 3곳은 공천을 하지 않고 2곳은 공천자를 내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공천자를 내는 곳 그리고 내지 않는 곳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천 추인이 보류된 6곳 가운데 3곳은 공천을 했고 나머지 3곳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시작된 최고위원회는 4시간 반 만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당헌 당규에 어긋나는 공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김무성 대표의 입장과 원안대로 추인해야 한다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입장 사이에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달성의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과 대구 동구갑의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대구 수성을의 이인선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의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이재호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의 류재길 후보, 그리고 서울 송파을의 유영아 후보는 끝내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잘못된 공천으로 민심이 이반돼 수도권 선거가 전멸 위기 상황이었다며 당 대표로서 잘못된 공천위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내용과 절차가 명백히 잘못된 3곳을 무공천으로 관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낙천한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을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위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투쟁에 맞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긴급 최고위 소집까지 오늘 긴박했던 하루를 정리해볼까요? 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먼저 오늘 아침 8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줄 것을 김무성 대표 측에 공식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김 대표는 어제 부산에 내려갔다가 오늘 아침에 상경해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김 대표는 잠시 숙고를 거친 뒤 최고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오전 11시 반에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가 성사됐습니다. 최고위 소집 거부가 자칫 당무 거부로 받아들여질 경우 친박계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고위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에게 표결을 요구하면서 보류된 5곳과 재공모된 1곳의 공천장에 날인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9명의 최고위원 중에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을 빼면 나머지가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울 경우 김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부산에서 상경하는 길에도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던 김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중간에 한 차례 정회도 있었는데요. 이때 김학용, 김용태, 김종훈 의원 등 수도권 비박계 의원들이 정회 시간에 김 대표와 따로 만나 수도권 지역 민심 동향 등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결국 4시간 반 만에 3곳을 공천하고 3곳을 보류하는 타협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천 결과에 따라서 후보들 간의 희비가 엇갈렸을 텐데요. 앞으로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공천이 확정된 대구 지역 3곳의 후보들은 당인과 대표 직인이 모두 찍힌 공천장을 일단 팩스로 선관위에 접수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후보 등록 마감인 6시 이전에 해당 지역 선관위에 원본을 직접 접수해야 하는데요. 대구까지 직접 가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팩스로 접수하고 추후에 원본을 보내는 것이 허용된 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선관위 직원이 원본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팩스 전송 작업이 국회에 있는 선관위 출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안 확인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습니다. 이제 원본이 자정 전에 지역 선관위에 접수되면 새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 3명은 이번 선거에 출마 기회조차 놓치게 됐습니다. 특히 대구 동구의 이재만 후보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정 다툼을 통해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오늘 이후 추가 후보 등록 절차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어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번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핵심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천 문제였는데 오늘 결정으로 유 의원은 더 유리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동구울이 최종적으로 무공천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유승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독 후보 신청자였기 때문에 추가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이 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승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여야 간 승부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4선 의원이 됩니다. 또 다른 무공천 지역의 이재호 의원까지 6선으로 새누리당에 복당하게 될 경우 당내 권력 구도는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정규입니다.